네, 안녕하세요. 토스팀 전체 성과를 끌어올리는 제품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된 플랫폼 프로덕트 오너 모준승입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발표를 간단하게 먼저 요약해 볼게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세션은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개 다양한 고려 요인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발표를 진행하게 될 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려볼게요. 저는 회원이나 공통 모듈,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제품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제품의 특성 때문에 되게 다양한 많은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고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고 복잡한 요구사항들이 많아서 항상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떻게 얘를 좀 쉽게 풀어내지?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토스 안에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팀과 사일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서비스를 더 잘 만들고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매달 토스에서는 월 평균 5개에서 10개 정도의 서비스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또 사라지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약 240여 개 서비스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제품들이 생각보다 겉으로 볼 땐 간단해 보이지만 서비스를 운영하고 만들기 위해서 거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공감해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거나 뭐 할 땐 기획도 해야 되고, 그 기획을 디자인도 해야 되고, 뭐 법적 검토나 개인정보 관련된 검토도 받아야 되고요. 토스는 금융 관련된 제품도 하다 보니까 금융 소비자 보호 검토와 이런 여러 가지 검토들을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검토에서 다 통과가 됐다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구현을 하겠죠. 그리고 구현이 다 잘 끝났으면 QA도 아마 하게 될 거고, QA에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제품을 릴리즈하게 될 거예요. 제품을 릴리즈한 이후에는 이제 사용자가 실제로 우리 제품을 쓰게 되는 거니까 데이터 같은 것들이 수집되게 되고, 이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이런 사이클들을 반복해 갈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간단해 보이는 서비스라도 그 이면에는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팀이나 사일로들은 제품을 만드는 일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그리고 생각보다 더 다양한 어려움들이나 문제 상황들을 당면하게 돼요. 때로는 이미 우리가 과거에 만들었거나 다른 곳에서 만들었던 기능들을 다시 만들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법적 이슈에 가로막혀서 제품의 플로우라든가 제품의 퍼널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법적 검토에 가로막혀서 우리가 만들었던 서비스를 아예 드롭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용자를 잘 지키고 그리고 또 동시에는 임팩트까지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이 어려운 일들을 매일매일 진행해주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팀은 좀 고민하게 됐어요. 혹시 이 문제들을 어딘가에서 해결해 준다면 이게 전체 조직에 큰 성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저희는 큰 임팩트를 만들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을 했었고, 첫 번째로 저희가 고민했던 어떤 문제 해결책은 바로 모듈화였어요. 모듈이라고 하는 건 전체 소프트웨어 안에서 하나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부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그인 모듈이다라고 하면 로그인 기능만 따로 떼서 동작하도록 만든 거고, 알림 모듈이다라고 하면 알림을 보내거나 읽는 부분들을 따로 떼서 동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레고 블록을 떠올리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텐데, 각각의 블록이 하나의 기능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레고 블록들을 다 쌓아서 전체 구조물을 만드는 것처럼 이런 모듈들이, 그 작은 기능들을 담당하는 모듈들이 쌓여서 토스라는 전체 프로덕트를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기능을 모듈로 나누게 되면 더 유연하고 더 확장 가능하고 더 관리하기 쉬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모듈이라는 걸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모듈에서 좀 더 주목했던 부분은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모듈을 여러 제품 팀이나 사일로가 그들의 서비스를 운영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다면,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일한 기능을 2번, 3번 만들어야 되는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제품팀이 본인들의 서비스를 만드는 어떤 과정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모듈을 도입함으로써 되게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 중복 개발을 제거하면서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토스의 회원가입과 로그인 퍼널입니다.
아마 대부분 토스에 로그인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화면을 자주 접하시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토스의 회원가입과 로그인 퍼널은 동일한데 크게 세 가지의 인증 퍼널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제일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SMS MO라고 불리는 사용자가 그 휴대폰을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본인 인증이라고 내 정보를 입력해서 인증번호 6자리로 인증을 진행하는 그 본인 확인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밀번호 인증과 같이 그 핀 인증을 진행하는 모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인증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토스에 회원 가입하거나 또는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시는 화면은 토스 인증서 발급 퍼널이에요. 휴대폰 본인 인증을 진행하고 일원 인증을 진행하고 토스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 두 앞에서 보셨던 회원가입 퍼널이랑 그 토스 인증서 발급 퍼널이랑 비슷한 점들이 좀 있지 않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원가입 로그인 퍼널과 토스 인증서 발급 퍼널은 공통적으로 휴대폰 본인 인증이라는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통신사,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발신을 하면 내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6자리가 오게 되고 토스에서 그 6자리를 입력하면서 본인 확인 과정을 마치는 이 화면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게 돼요. 이 두 퍼널에 거의 동일한 UI, 동일한 기능들이 적용될 수 있었던 건 이런 기능들을 휴대폰 본인 인증 모듈이다라고 해서 만들어서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각 퍼널을 운영하는 팀이나 사일로는 서로 다른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통적으로 쓰이는 기능이 있을 때 두 팀이 각자 이 휴대폰 본인 인증 기능을 구현한다면 굉장히 비효율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기능들을 모듈로 만들어서 각 팀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서 보셨던 휴대폰 본인 인증 모듈뿐만이 아니라 일원 인증 모듈이라던가 핀 인증 모듈 등 여러 모듈 인증 모듈들이 만들어져서 토스의 여러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건 요런 방금 보여드렸던 회원가입 로그인 퍼널 그리고 인증서 발급 퍼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뒤에서는 다른 로직들이 더 들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용자 관점에서는 다 모듈만으로 구성될 수 있는 퍼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듈을 만들어 제공하면서 토스팀 전체의 중복 개발을 좀 제거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제품을 만들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법령이나 가이드가 굉장히 많거나 복잡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조직에 가지고 있는 UX 정책이라던가 라이팅 정책 아니면 서비스에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내가 다 알고 제품을 만들어야 될까? 이거 누군가 정말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저만 하는 걸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토스 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그리고 좀 더 까다롭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은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은 저희가 생각했을 땐 되게 중요한 요인들이고 이 법이나 규제들은 건전한 시장 질서의 확립이나 유지 그리고 되게 다양한 상황에 놓인 구성원들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팀이 다시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개별 서비스를 만드는 팀이나 사일로가 이런 법을 다 알고 뭔가 제품을 만들어야 될까? 그냥 모듈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제품이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잘 지키고 사용자를 잘 보호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을까? 이 모듈이 토스팀 자체에 조금 더 편리한 제품 구현 경험을 제공하면서도 사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사용자가 리스크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 방법들은 없을까?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단순히 앞에서 비효율을 제거하는 걸 넘어서 사용자한테까지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몰라도 잘 지킬 수 있게 만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앞에 기사들을 좀 보시면 되게 무서운 얘기들이 많은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처럼 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법을 준수했더라도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회사 전체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용자나 우리 고객들의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를 잘 지켜보려고 법령을 찾아보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법 전문가도 아니고 법령을 잘 알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 법을 아무리 잘 살펴봐도 해석하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저도 법을 맨날 보려고 노력하지만 맨날 이해를 못해서 저희 사내 변호사님께 다시 찾아가서 여쭤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다시 또 저희 팀이 고민을 합니다. 아, 이거 나도 정말 너무 어려운데 이거 제품팀 사일로가 진짜 다 알고 만들어야 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만들게 된 제품이 표준 동의 모듈이라는 제품입니다. 제품팀이 법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리스크 또한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제품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과정을 다 표준화해서 모듈화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 제품팀이나 사일로가 뭐 동의받기 가이드라던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도 동의 퍼널을 구현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 이런 법령을 잘 모르셔도 본인이 무엇에 동의했는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 안전하게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현재 토스 모든 제품에는 표준 동의 모듈이 적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장표는 조금 아웃데이트했지만 거의 99% 이상이 표준 동의 모듈이 현재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 동의 모듈을 적용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각 제품팀 사일로는 아마 뭐 지나가는 표 아무나 붙잡고 여쭤보셔도 개인정보보호법, 뭐 신용정보법, 동의받기 가이드 이런 거 다 모르실 거예요. 그냥 저희가 만들어 놓은 모듈을 적용만 했을 뿐인데 그들의 제품에서 컴플라이언스를 잘 준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모듈이 제공하는 이점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한편 표준 동의 모듈은 제품팀에 조금 더 자유도를 주고 우리 제품팀의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 또한 제공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풀페이지나 바텀시, 뭐 플로팅 버튼 타입 같은 여러 타입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본인이 동의하는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나 뭐 커스텀 컨텐츠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품팀이 스스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법령을 준수하는 선에서 제공하기 위해서 아예 이런 어떤 옵셔널한 기능들을 모듈 차원에서 제공하게 되었어요. 이런 모듈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모듈 잘 만든 것 같은데 이 만들어서 제공만 하면 끝일까? 각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계속 바뀌면서 사용자 이용 경험들을 혁신하고 개선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될까? 우리가 만약에 가만히 있고 모듈을 개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서비스의 경험이 되게 망가지게 되거나 서비스의 전환율이 떨어지게 되진 않을까? 이게 모듈을 제공해서 우리가 임팩트를 좀 더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이게 임팩트 창출은커녕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 그리고 나아가 부정적인 임팩트를 창출하게 되는 게 모듈이 가져오는 이점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특히 이제 표준 동의 모듈과 같이 많은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적용하고 있는 모듈의 경우에는 우리 모듈을 개선하는 게 전체 서비스의 어떤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로 다뤄볼 얘기가 그래서 이런 모듈들이 전체 조직에 어떻게 긍정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냈는지 그 사례들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다시 저희가 처음으로 얘기했던 인증 모듈 쪽으로 좀 다시 돌아와 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원 인증이라고 하는 어떤 모듈입니다. 저희가 이런 인증도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실험들을 한 영역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네모 박스로 쳐져 있는 것처럼 저런 타이틀 하나에도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세션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런 인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저희한테는 익숙한 경험인데 뭐 5060 세대나 본인의 계좌가 없었던 10대의 경우에는 이런 인증이라는 패널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뭐 20대, 30대, 40대 사용자분들은 이런 인증의 성공률이 약 85에서 88%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데 비해서 5060 세대나 10대들의 경우에는 이런 인증 성공률이 거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인증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하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험들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실험들은 안타깝게도 다 실패했어요. 저희가 한 학기에 이런 인증형 18개의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 1개 내지 2개 정도만 좀 성과를 냈었고 대부분 다 실패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표 자체가 유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기존안이 오히려 성과가 더 좋아서 기존안을 채택하고 종료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계속 다른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용자한테 이런 뭐 타이틀 바꾸고 이런 걸로 안내하는 게 충분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용자가 직접 이런 인증을 안 하도록 만들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했던 게 우리가 마이데이터나 오픈뱅킹 되게 잘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 어떻게 가져다 써서 사용자들이 이런 인증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이런 퍼널들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왼쪽에서 보시는 게 기존의 이런 인증 화면이라면 우측에 보시는 게 저희가 진행했던 새로운 안이었는데 뭐 왼쪽에서 보시는 기존 안은 뭐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뭐 직접 입력하고 1원을 송금한 다음에 그 계좌 적요를 보고 내용들 입력하는 퍼널이었다면 마이데이터나 오픈뱅킹에 등록해 있는 그 계좌를 선택만 해도 저희가 알아서 1원 보내서 알아서 긁어와서 1원 인증을 성공시키는 이런 실험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결과가 굉장히 유의미했어요. 그 자동 1원 인증을 진행을 했을 때 성공률이 무려 98%에 달했는데 기존 안 대비해서 35%나 차이가 나는 경우의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보면 당연해 보일 수 있어요. 사용자가 뭔가를 해야 되는 액션 자체를 줄이고 퍼널을 줄였으니까 당연히 전환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저도 지금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우리가 모듈을 개선하지? 이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진행했던 실험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유의미한 어떤 성공 지표를 갖고 이제 자동 1원 인증 퍼널을 1원 인증에 전체에 적용을 시도했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계좌 적요를 더 이상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발생하면서 힘들게 구현하고 실험했던 자동 1원 인증이 다시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희 굴할 수 없잖아요. 저희가 제품 만들어서 개선해야 우리 모듈 만들어서 개선해야 전체 제품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또 다른 실험들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이 토스의 주요 사용자 경험은 아마 송금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원 인증 같은 경우에도 1원을 송금한다는 의미에서는 스킴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착안을 해서 저희가 1원 인증 퍼널을 송금화면처럼 만들어서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해보기도 했어요. 이게 뭐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송금화면처럼 표현하는 어떤 그 실험이 뭐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뭐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없었고 소소하지만 유의미한 어떤 결과들을 냈다 하면서 또 모듈을 한 번 더 개선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증 모듈이 아니라 좀 다른 모듈을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건 앞에서 설명드렸던 표준 동의 모듈인데요. 이 인증 모듈과는 다르게 표준 동의 모듈은 그 여러 페이지로 존재하지 않고 각각의 다 한 호흡 안에서 끝나게 됩니다. 이 페이지 하나밖에 없는데 이 페이지를 어떻게 바꾼다고 전환율이 크게 바뀔까라는 의문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기도 했었는데 뭔가 저희가 각 서비스 팀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봤을 때 동의하는 과정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좀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좀 개선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표준 동의 모듈을 좀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앞에서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합쳐져 있긴 하지만 그 우측에 두 가지를 먼저 보시면 그 선택하는 항목이랑 필수로 받는 항목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필수랑 선택이 합쳐져 있는 게 원래 기존의 표준 동의 모듈에서 제공하는 UI의 형태고 좌측에서 보이는 건 필수 따로 선택 따로 이렇게 페이지를 구축을 했었어요. 근데 기존의 선택이랑 필수가 같은 페이지에 존재했을 때는 선택에 대한 동의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그 법령에 따르면 선택 항목에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아야 되다 보니까 보통은 필수만 동의하시고 넘어가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그 선택 동의 항목이 굉장히 저조했는데 저희가 여기서 살짝 틀을 깨는 시도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환율을 높이려면 퍼널을 다 줄이고 뭔가 다 빼고 지우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이번에 퍼널을 늘렸어요. 필수 따로 선택 따로 받게 하면서 두 호흡으로 퍼널을 늘려봤고 대신에 이제 그 페이지를 나눠버리는 대신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한 페이지처럼 이어지도록 인터랙션 요인들을 추가해서 필수 동의부터 선택 동의까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이것 또한 뭐 기존 모듈의 호환성 때문에 여러 타입들을 만들어서 같이 제공을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 개선 결과가 굉장히 놀랍게 나왔어요. 지금의 화면 그래프가 실제 결과였는데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기존에 약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되던 선택 동의율이 무려 50에서 60%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이 모든 서비스나 플랫폼에서 큰 폭으로 선택 동의율 자체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이게 어떤 유의미한 지표냐면 보통 선택 동의는 서비스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액션을 하기 위해서 받는 동의들을 얘기하는데 이 선택 동의율 자체가 높아졌고 선택 동의를 받는 사용자들이 많아졌다는 건 우리 서비스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유입을 위해서 더 많은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새로 시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리텐션 상상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이건 다 매출 증대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더 많은 어떤 새로운 액션들을 취할 수 있는 지점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했습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결과를 좀 만들어냈지만 저희가 여기서 좀 더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타입뿐만이 아니라 그라디언트 바텀 시트라는 새로운 어떤 타입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면서 사용자들의 경험을 좀 개선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었고 기존과 동일한 화면을 제공하되 구성이나 디자인, 인터랙션을 조금 더 바꾼 새로운 타입들을 만들어서 사용자의 경험을 좀 바꿔보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개선안들은 실험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정말 신기하게도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실험을 진행했을 때 한 개 서비스에서만 미미하게 지고 다 실험안이 우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적게는 약 3%에서 높게는 32%까지 개선되는 결과들을 얻으면서 이 표준 동의문을 점점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환율까지 확보하니까 좀 더 욕심이 생겨서 내친 김에 기존 모듈의 어려움이었던 수정이나 배포에 관련된 어려움들까지 해소해보자. 그래서 더 안전한 제품 그리고 더 자유로운 구현을 가능하게 만들어보자는 새로운 목표에 저희는 또 도전을 했고 그래서 모듈 자체를 어드민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드민을 통해서 만든다는 건 서버에서 화면을 그려서 이제 클라에서 받아서 그려줄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배포하거나 아니면 수정하거나 하는 어려움에서 또 한 번 더 해소할 수 있게 돼요. 심지어는 법적 요건을 좀 준수하는 안전장치는 제공을 하되 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선 제품팀한테 완전하게 자유도를 줬어요. 그래서 타이틀도 수정하실 수 있고 설명이나 이미지도 모두 다 제품팀이나 사일로에서 알아서 만드실 수 있도록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이게 제품팀에서 적용하는 게 쉬워진 만큼 아예 모듈 자체를 개발자들이 구현하는 것조차 쉽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예시 코드긴 하지만 기존에 이 정도의 사이즈로 작성됐던 코드들을 아예 다 극단적으로 몇 줄의 코드만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 200줄에서 달하던 코드들을 30줄 정도의 범위로 줄여냈고 반나절 정도 모듈 구현에 걸리던 시간을 5분 내로 끝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그리고 또 더 자유롭게 만들면서 전환율까지 다 챙기면서 더 쉽게 만들고 더 효과적이게 만들고 더 빠르게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구현하는 과제들이 저희가 이렇게 수행을 했었는데 이게 얼핏 들으면 동시에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과제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팀이 들었던 피드백 중에 제일 유의미하게 들었던 피드백 중에 하나는 야 이게 되네 이제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피드백을 실제로 제품팀의 PO분들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좀 재밌는 일화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불필요한 이런 리소스들 중복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소스들을 좀 더 제거하고 우리네 제품팀 사일로들이 굳이 이런 거 어려운 거 복잡한 거 다 알지 못해도 학습하지 않아도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만들고 그냥 우리 서비스에 모듈 가져다 쓰기만 했는데도 제품이 알아서 계속 개선돼 이런 업무들을 저희는 하면서 제품팀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모든 토스 안에 있는 모든 팀 사일로들이 제품을 만들 때 계속해서 빠른 속도도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더 큰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저희 팀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잘 지키면서도 전환율도 좋고 임팩트도 큰 제품을 만드는 일 오늘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이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내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